자신의 커리어 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킨 바로 그날 밤. 펀드 매니저 한지우는 자신의 전 재산보다 더 값비싼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마주한 배신. 이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앞으로 5분 안에 여러분은 이 남자가 선택한 첫 번째 수가 얼마나 잔인할 정도로 치밀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작은 균열이라도 느끼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부산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광안대교 앞 최고급 펜트하우스. 도시의 불빛이 통유리창을 통해 조용히 거실을 밝혔지만 그 화려함 속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십억짜리 프로젝트 성공을 자축하는 샴페인 대신 한지훈은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태블릿 PC에 재무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죠.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단 한 줄의 기록에 멎었습니다. 아내 최수아의 개인 카드로 결제된 내역. 아픈 친구를 간병하러 부산 근교에 간다던 바로 그날, 제주도의 최고급 프라이빗 리조트에서 사용된 기록이었습니다. 그것도 스위트룸 2박, 최고급 스파 이용 금액까지. 이상하군. 날짜가 맞지 않아. 친구 병문안이라기엔. 지출이 너무 완벽한 휴가인데. 보통 사람이라면 심장이 분노로 타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분노로 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죠. 숫자를 다루는 그의 머리는 감정보다 분석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화면 위로 떠오른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분노는 약자의 몫이다. 감정은 변수가 너무 많아. 강자는 계획을 세워야지. 배신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지우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섣불리 따져 묻고 감정에 휘둘려 모든 것을 망치는 대신 그는 이 배신이라는 상황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부실 채권 포트폴리오처럼 분석하기 시작했죠. 손실을 최소화하고 다가올 법적 다툼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냉정한 투자 계획처럼 말입니다. 그의 첫 번째 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치밀한 남자의 복수라는 이름의 가치 투자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조용한 검색창에 아내가 머물렀던 그 리조트의 이름을 입력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니터의 푸른빛이 그의 냉정한 얼굴 위로 데이터와 가능성을 비췄습니다. 어디 보자. 누가 그 완벽한 낙원에 내 아내와 함께 있었는지. 증거는 모든 것의 시작이니까. 한지훈의 차가운 조사, 그 끝에서 드러난 이름은 건축가 강민준. 그리고 그의 아내, 갤러리 관장 윤서연.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자 지훈의 복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분노의 폭발이 아닌 모든 관련자를 무대 위로 올리는 서늘한 연극의 막을 올리는 것이었죠. 다음 날 저녁 약속된 시간처럼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 해제음이 울리고 아내 최수아가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된 간병의 피곤함과 누군가를 도왔다는 만족감이 뒤섞인 계산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손에는 남편을 향한 세심한 배려처럼 보이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아, 친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내가 옆에 있어 드리니까 밥도 잘 드시고. 그래도 며칠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이거 오는 길에 백화점 들러서 자기 생각나서 샀어. 별건 아니지만. 수아는 지훈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넥타이 상자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넥타이는 평소 지훈이 전혀 하지 않는 화려한 패턴이었죠. 그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상자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고생했네. 피곤하다. 씻고 나올게. 저녁은 먹었어?
자기 좋아하는 걸로 뭐라도 시켜 먹지. 아니, 아직 생각이 없어서. 수아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상냥했고 그녀의 연기에는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아는 지훈에게 그 목소리는 신경을 긁는 소름 끼치는 소음일 뿐이었죠. 그는 아내의 연극의 장단을 맞춰주는 대신 화면 속에서 강민준이라는 이름의 디지털 흔적을 쫓고 있었습니다. 유명 건축가, 화려한 수상 경력, 그리고 언론 인터뷰에 등장하는 완벽해 보이는 아내. 그들의 세상은 견고해 보였습니다. 지훈은 며칠간 수아의 동선을 파악하며 추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정보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바로 수아가 몇 달 전부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해운대의 한 갤러리였습니다. 지훈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니멀하고 세련된 공간, 그곳의 주인인 갤러리 관장 윤서연은 그림처럼 우아한 모습으로 VIP 손님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갤러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찾으시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그냥 둘러보는 중입니다. 제 아내가 이곳의 열렬한 팬이라서요. 최수아라고? 아마 관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워낙 자주 온다고 들어서. 최수아라는 이름에 서연의 얼굴에 옅은 비즈니스 미소가 스쳤습니다. VVIP 고객의 남편. 그녀는 즉시 그를 중요한 잠재적 컬렉터로 인식했죠. 아, 수아 씨 남편분이셨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멋진 분이라고요. 영광입니다. 편하게 둘러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시고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인 후 일부러 유명 작가들의 화려한 작품들을 지나쳐 갤러리 가장 안쪽, 비교적 주목받지 못하는 신진 작가의 추상화 앞에 섰습니다. 혼란스러운 붉은 선들이 평온한 회색빛 표면 아래 갇혀 격렬하게 몸부림치는 듯한 기묘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작품 제목이 가려진 진실이군요. 흥미롭습니다. 겉보기엔 지극히 평온하고 안정적인데 그 표면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마치 견고해 보이는 댐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작은 균열이 생긴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는 그림이 아니라 어느새 그의 곁으로 다가온 서연을 정확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날카로운 감상평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노련한 관장다운 미소로 답했죠. 작가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네요. 많은 분들이 그 이중적인 아름다움에 끌리시죠. 완벽해 보이는 것들 이면에 숨겨진 필연적인 불안정함.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의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군요. 완벽함이라. 듣자 하니 관장님 남편께선 유명한 건축가시라고요. 완벽한 구조물을 창조하는 직업이니 이런 불안정한 작품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군요. 지훈이 던진 미끼에 서연의 얼굴에 자부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 남편은 언제나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아마 이런 그림에선 영감을 얻기 힘들 거라고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지훈은 의미심장한 말을 짧게 남긴 채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손이 재킷 주머니를 더듬는 척하더니 은빛 커프스 링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요한 갤러리 안,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쨍하는 유난히 날카롭고 선명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 손님. 떨어뜨리셨습니다. 서연은 몸에 밴 친절함으로 우아하게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커프스 링크가 그녀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그녀의 완벽했던 미소와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남편 강민준이 얼마 전 유명 건축 잡지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공의 상징이라며 자랑스럽게 차고 나왔던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며 그녀에게 각별히 자랑했던 바로 그 맞춤 제작 디자인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물건이라 잃어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군요. 제 아내가 특별히 선물한 거라서요. 아주 취향이 독특하죠. 지훈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에서 커프스링크를 건네받았지만 서연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텅 빈 손바닥과 눈앞의 낯선 남자, 그리고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의심의 파편들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고 있었죠. 지훈이 갤러리를 떠난 후에도 윤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아름답게 전시되던 그녀의 세계. 그 견고하던 벽에 방금 전 낯선 남자가 말했던 것처럼 작지만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갤러리를 다녀간 한지훈이 남긴 것은 단순한 의심의 씨앗이 아니었고 윤서연의 완벽했던 세상을 뒤흔드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커프스링크가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남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완벽하게 깨끗한 서재의 모습은 그녀를 오히려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한지훈으로부터 달콤한 거짓 속에서 사느니 잔혹한 진실을 마주하는 편이 낫습니다. 라는 단호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두려워 망설였지만 결국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하고 그와의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찻집 별실에서 두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훈은 감정의 동요가 없었고 서연 역시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꽉 맞잡은 두 손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서연 관장님. 시간 낭비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안부 인사조차 생략했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얇은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죠. 그 안에는 감정이 배제된 차갑고 명백한 사실들만이 검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제 안에 최수아 씨의 카드 내역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강민준 건축가의 제주도 출장 당시 항공권 예약 내역이고요. 보시다시피 비즈니스 클래스, 바로 옆자리더군요.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찍혀 있죠. 이건 리조트 예약 확인서입니다. 객실은 하나, 성인 2명. 제 아내 카드로 결제됐습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증거들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만 그녀가 평생 지켜온 자존심은 이 터무니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무슨 의도로 저한테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죠? 세상에 동명이인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아마 학회 같은 곳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수도 있고요. 같은 날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은 리조트에 있었다고 해서 어떻게 그런 끔찍한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당신 아내나 잘 관리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엔 강했지만 끝으로 갈수록 위태롭게 떨렸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감정적인 부정을 마치 시장의 비이성적인 공포를 분석하듯 차갑게 잘라냈습니다. 우연이요? 이틀 동안 최고급 스위트룸에서 함께 지낸 것도 우연입니까? 관장님 남편분은 그 시각 서울에서 중요한 해외 투자자 미팅이 있다고 하셨다면서요.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그런 미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준 건축가의 그날 동선 어디에도 일은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다.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밝혔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성공을 위해 희생하고 내조했던 모든 시간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무너지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가장 잔인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서영 관장님, 지금 관장님께서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그 완벽한 가정, 완벽한 남편, 완벽한 삶. 그거 진짜이긴 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은 관장님의 환상은 아닙니까? 그의 질문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윤서연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벽을 무너뜨리는 공성추였죠. 완벽한 아내, 성공한 남편의 조력자, 존경받는 갤러리 관장. 그 모든 역할들이 한순간에 유리처럼 깨져나갔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독하게 눈물을 삼켰습니다. 대신 분노와 체념이 뒤섞인 목소리로 묻어두었던 자신의 의심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있었어요. 그런 순간들. 설명되지 않는 밤늦은 귀가, 핑계뿐인 주말 출장, 그리고 제 것이 아닌 와이셔츠 옷깃에 아주 희미하게 배어있던 낯선 향수 냄새까지. 작년 제 생일날 밤에도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갔었죠. 다음날 아침 그의 차에서 제가 사준 적 없는 귀걸이 한 쪽을 발견했어요. 누구 거냐고 물었을 때 그는 회사 신입 직원이 떨어뜨린 것 같다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믿어줬죠. 아니, 믿고 싶었던 거예요. 내 선택이, 내가 쌓아올린 이 인생이 틀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당신이 뭔데, 내 세상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감정적인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린 지우는 값싼 위로 대신 차가운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우는 건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무슨 선택이요? 당장이라도 가서 그 두 사람 머리채라도 잡으란 말인가요? 그건 감정적인 대응이고 결국 상처만 남는 패배자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윤서연 씨, 저는 당신의 동정이나 위로를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을 함께 치를 파트너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파트너. 그 예상치 못한 단어가 찻집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기만하며 거짓으로 견고한 성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분노로 그 성에 돌진하면 무너지는 건 성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 뿐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성을 감정으로 부수는 게 아니라 성을 지탱하는 기반부터 하나씩 체계적으로 해체할 겁니다. 법적으로는 상간소송과 이혼을 통해 그들의 재산을 분할시키고, 재정적으로는 강민준 건축가의 회사 자금 흐름을 파고들 겁니다. 분명 허점이 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글쎄요, 완벽한 건축가와 현모양처라는 그들의 가면을 대중 앞에서 벗겨내는 거죠.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이 게임의 설계자가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적대적 M&A를 계획하는 CEO처럼 냉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눈에서 배신당한 남편의 고통이 아닌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무서운 집중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냉정함이 그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죠. 그녀는 긴 숨을 내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첫 단계는 우리를 대신해 싸워줄 최고의 무기를 구하는 겁니다. 지우는 서류철 아래 있던 명함 한 장을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곳에는 김유진 법률사무소라는 이름과 함께 변호사 김유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산 법조계에서 고액의 이혼 소송 전문, 해체 전문가로 불리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위압적인 법률사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맹, 즉 파트너로서였습니다. 사무실 안쪽 거대한 책상에 앉아있던 변호사 김유진은 그들을 동정이 아닌 마치 수술대 위에 환자를 진단하는 외과 의사처럼 날카롭게 훑어보았습니다. 육중한 유리문이 닫히자 그녀의 목소리가 사무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런 싸움에서 이기려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차가운 이성과 빈틈없는 증거. 두 분 다 준비는 되셨습니까? 변호사 김유진의 사무실은 전쟁 지휘소와 같았습니다. 감상적인 위로나 동정은 없었죠. 오직 승리를 위한 냉정한 전략만이 존재했습니다. 김유진은 한지훈과 윤서연이 가져온 초기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돋보기로 결함을 찾아내는 보석 감정사처럼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증거는 진실을 증명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상대를 완벽하게 부수기 위한 무기죠.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건 권총 수준입니다. 이걸로는 상처만 입힐 뿐 전쟁에서 이길 순 없어요. 법정은 진실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증거로 상대를 압살하는 전쟁터죠. 판사는 두 분의 눈물이 아니라 통장 내역과 송금 기록에만 반응합니다. 우리에게는 핵폭탄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불륜 사건을 넘어 상대방의 모든 것을 빼앗아올 완벽한 판을 짜고 있었죠. 단순히 바람을 폈다는 감정적인 문제로 끝나면 위자료는 두 분의 상처와 배신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잠깐의 실수였다며 눈물이라도 흘리면 판사는 동정표를 던져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돈이 얽혀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건은 단순한 가사소송이 아니라 재산 분할과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거대한 전쟁의 영역으로 넘어가거든요. 한지훈 대표님은 그들의 자산 흐름을 추적해 주십시오. 펀드 매니저의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윤서연 관장님은 남편분의 감정과 행동 패턴의 흐름을 맡아주십시오. 분명 평소와 다른 무언가 감추려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치명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갈래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지훈의 밤은 숫자로 가득 찼고 윤서연의 낮은 침묵으로 채워졌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금융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강민준의 건축사무소와 최수아의 자금 흐름을 파고들었고, 서연은 집이라는 가장 내밀한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물이 조용히 그리고 촘촘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유진 변호사의 사무실에 다시 모인 두 사람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충격과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죠. 찾았습니다. 강민준 건축사무소 이름으로 된 유령 회사입니다. 지난 5년간 주요 프로젝트의 자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십억 대의 비자금을 조성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제 아내 최수아 씨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입니다. 지훈의 보고에 이어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건 남편의 개인 금고에서 찾은 거예요. 저 몰래 제 이름으로 투자한 부동산 계약서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고가의 미술품들을 담보로 제 동의 없이 대출을 받은 서류예요. 여기 제 서명은 위조된 거고요. 그녀는 위조된 서명을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남편의 필체. 지난 10년간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남자의 필체였죠. 배신은 그녀의 통장뿐만 아니라 그녀의 지난 세월까지 담보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의 실체는 서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추악한 금융거래에 불과했죠. 한편 꼬리가 길어지던 강민준과 최수아 역시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민준은 서재에서 무언가 다급하게 찾는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특유의 부드럽고 위선적인 목소리로
그녀를 조종하려 들었죠. 서연아, 당신 요즘 왜 그래? 갤러리 일 때문에 힘든 거야?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나한테 말해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당신 요즘 그 한지훈이라는 남자 만난다며? 갤러리 VVIP 남편이랑 뭘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 하지만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는 더 이상 서연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해결? 당신이 뭘 해결할 수 있는데요? 당신이 수년간 내 등 뒤에서 저질러 온 문제들을 당신이 만든 쓰레기, 내가 치우고 있는 중이에요. 더 이상 내게 당신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아요, 민준 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당신이야말로 요즘 나 의심하고 이상하게 굴잖아. 혹시 당신이야말로 나 몰래 무슨 짓 하는 거 아니야? 같은 시각, 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도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된 것을 알게 된 수아가 지훈의 서재로 쳐들어왔죠. 한지훈 씨,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내 카드를 전부 정지시켜? 내가 당신한테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 집안에 어떻게 들어왔는데? 당신 성공 뒤에 우리 집안이 없었을 것 같아? 그런데 나한테 고작 돈 몇 푼으로 모욕을 줘? 당장 풀어줘. 지훈은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알 텐데. 그 카드, 당신 친구 병문안 간다던 제주도 리조트에서 아주 화려하게 썼더군. 당신 친구는 남자인가? 무슨 소리야. 그건 그냥 친구들이랑 간 거라니까.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어떻게 날 믿지 못해? 의심이 아니야. 확인이지. 그리고 당신이 나 몰래 팔아치운 내 가족 회사 비상장 주식에 대한 확인이기도 하고. 당신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 개인의 변호사 말이야. 주식이라는 말에 수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죠. 대립이 최고조에 달한 바로 다음 날 오후, 마침내 변호사 김유진의 핵폭탄이 발송되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룸에서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정리하던 최수아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 거의 동시에 야심찬 신도시 프로젝트 미팅을 주재하던 강민준의 사무실에도 같은 규격의 서류가 배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법원 문양이 찍힌 두툼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들의 자신만만하고 분노에 찼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과 혼란, 그리고 완전한 공포로 뒤바뀌었습니다. 종이 메뉴에 찍힌 두 글자. 소장.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민준 씨,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한지훈이, 아니, 여기, 윤서연, 그 여자가 왜? 전화기 너머 강민준의 목소리 역시 이성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젠장. 한지훈, 그 자식. 아니, 잠깐만. 원고가 2명이라고? 당한 거야. 우리 둘 다 완벽하게 당했어. 체스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말이 뒤엉키는 예측 불가능한 진흙탕 같은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이곳은 진실을 가리는 곳이 아니라 증거로 상대를 제압하는 전쟁터였으니까요. 한쪽에는 한지훈과 윤서연이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서로를 애써 외면하는 강민준과 최수아가 초조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마침내 변호사 김유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저희는 단순한 배신이 아닌 결혼이라는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한 계획적인 약탈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법정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스크린 위로 증거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제주도 리조트의 예약 내역과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수십 차례의 통화 기록, 그리고 한지훈이 분석해낸 복잡한 자금 흐름도까지. 강민준과 최수아는 필사적으로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사업상 투자금이었습니다. 최수아 씨가 제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나한테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서요? 나한테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고 했잖아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그들의 거짓말은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과 서연은 그저 묵묵히 그 추한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죠. 마침내 김유진 변호사가 결정적인 한방, 그들이 준비한 핵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피고 강민주는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유부녀들에게 접근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상습범이며 피고 최수아는 수억 원대의 해외 원정 도박 빚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던 상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사랑이 아닌 각자의 욕망과 필요에 의해 맺어진 추악한 공모 관계에 불과합니다. 법정 안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최수아와 강민주는 서로를 향해 경멸과 증오가 가득한 눈빛을 쏘아붙였죠. 길고 길었던 진실 공방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두 사람에게 있음을 명시하며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강민준과 최수아는 연대하여 한지훈과 윤서연에게 각각 막대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강민준의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여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네 사람은 법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나 기자들은 없었지만 그들 사이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살벌했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전부 망가졌어. 닥쳐. 내년에 그 끝없는 욕심만 아니었어도 이 지경까진 안 왔어. 멍청하긴. 한때 뜨겁게 사랑을 속삭였을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파멸시킨 원수처럼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지훈과 윤서연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나란히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물어가는 부산의 노을빛이 두 사람의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긴 전쟁의 끝에서 그들은 승리의 환호 대신 조용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것을 짓기 위해 기존의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해야만 합니다. 길고 긴 법정 싸움이 끝난 몇 주 뒤, 한지훈과 윤서연은 처음 만났던 어색한 찻집도 숨막히는 법정도 아닌 광안리 해변의 부드러운 모래 위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지난 시간의 상처를 조용히 쓸어가는 듯했죠. 복수는 끝났지만 승리의 환호 뒤에는 낯선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달려온 목표가 사라진 허탈함이었죠.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아픔 대신 새로운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갤러리를 확장 이전할까 생각 중이에요. 이젠 정말 저 자신을 위한 공간을 꾸려보고 싶어졌어요. 젊고 재능 있는 작가들을 발굴해서 세상에 더 널리 알리고 싶고요.
좋은 생각이네요. 윤 관장님이라면 충분히 잘 해내실 겁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옆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대표님은요? 이제 뭘 하실 건가요? 표정이 전쟁에서 이긴 장수 같지가 않네요. 목표가 사라졌으니까요. 지난 몇 달간 오직 이기는 것만을 생각하며 달려왔는데 막상 모든 게 끝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리 많지. 공허하네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서연은 이해한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겪고 같은 전쟁을 치른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공감이었습니다. 그때 지훈이 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보며 불쑥 새로운 제안을 던졌습니다. 윤 관장님, 저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그의 제안은 너무나 뜻밖이어서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상처 입은 두 남녀의 흔한 재기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금융 전문 지식과 윤 관장님의 예술에 대한 안목을 합치는 겁니다. 부산 지역에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아트 투자 펀드를 만드는 거죠. 우리는 돈만 쫓는 게 아니라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죽어가던 것들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일.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훈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복수심이 아닌 미래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안은 서연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꿈을 다시 깨웠습니다. 두 사람의 재능이 완벽하게 결합될 수 있는 프로젝트. 파괴의 끝에서 마주한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깊고 단단한 신뢰와 이해가 그들을 묶고 있었죠. 서연이 반짝이는 눈으로 지훈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트 투자 펀드라. 근사하네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건가요? 지훈은 정말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멀리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피닉스, 불사조. 모든 것이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 두 마리의 불사조가 새로운 날갯짓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 높이 날아오를 그들만의 새로운 교향곡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